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마크롱, 바이든,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성통신입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가량 전화통화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먼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가 철군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응할 때 완벽하게 조율된 정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군의 철수가 확인된다면 마크롱 대통령이 원하던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독일 총리도 이날 대화를 나눴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전쟁을 원하는가라고 자문한 뒤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협상 과정을 제안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접경으로부터 군대 철수를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계획대로 할 것이고 이 계획은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에 따라서 세워질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는데요. 서방의 태도에 따라 군대 지속 철수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외교적 협상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외신은 해석했습니다. 이날 러시아와 독일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열렸죠. 다행히도 이날 우려했던 러시아의 침공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면서 분위기가 한층 완화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자 3대 지수 선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일부 병력을 훈련 종료 이후로 철수시키겠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진 영향인데요. 배럴당 95.4달러를 넘어서면서 급등했던 WTI 3월물은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쯤에 92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움직인 건 유가뿐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반등하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44,000달러로 러시아 소식 전과 비해 4% 돌아왔습니다. 이날 모든 암호화폐 가격은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3,098달러로 7% 넘게 올랐고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일부 해소된 것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긴장은 완화되는 움직임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여전히 12만 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고요. 러시아 하원이 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점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결정으로 러시아가 이들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간 협정 위반이라는 또 다른 정치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국면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약 8조 규모의 위성 시스템 구축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우주 기반 최첨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EU 전기통신 기반 시설의 회복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3조 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EU 예산에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EU가 위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먼저 러시아, 중국 등이 우주 공간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번 조치는 민간 영역에서도 위성 발사가 급증하는 데에 대한 EU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즉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성을 먼저 줄이고 핵심적인 통신 서비스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부죠. 한편 영국의 억만장자 브랜슨이 이끄는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한 좌석당 약 5억 4천만 원 가격의 우주관광 티켓을 판매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주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한 건데요. 한 좌석당 티켓 가격은 무려 약 5억 4천만 원이고요. 티켓은
갤럭틱은 이 1인용, 커플, 친구 그리고 가족 등 패키징용, 그리고 전체 좌석용 등 3가지 종류로 판매가 됩니다. 버진 갤럭틱은 우선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죠. 우주관광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이죠. 이 버진 갤럭틱은 상업용 우주 관광을 올해 4분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로 주가는 66% 하락했는데요. 우주 관광 티켓 판매 재개 소식에 또 버진 갤럭틱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장중 30% 가까이까지도 급등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 보셨고요. 함께 키워드도 확인하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미래에셋증권 보겠습니다. 뷰옥스에 대해서 올해 사상 최초 매출 기대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먼저 2022년에는 의료용 디텍터 사업부의 코로나 특수 효과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글로벌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급격한 실적 둔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죠. 치과용 디텍터는 치과 시장 성장 수혜와 함께 올해에도 30% 이상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HMM에 대해서 시장 정상화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올해 컨테이너 시황은 상고 하저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의 내구재 소비 모멘텀도 시간이 갈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방역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공급망 차질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죠. 하지만 상반기 체결될 올해 장기 계약 단가는 전년 대비 무려 90%가량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HMM이 적극적으로 장기 계약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운임 조정 구간에서 이익의 하방 경직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31,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를 적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지난 3분기에 이어 또다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국가가 확산되고 있어서 크루즈 등 대형 선박향 초소형 위성통신 안테나 수요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지난해 8월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착공한 생산 공장이 이르면 올해 중순 완공되면서 추가적인 캐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적에도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올해죠. 인텔리안테크의 성장도 동반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0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미리 알아보는 신규 리포트 제시해드렸고요. 모멘텀 부각되는 3가지 회사 소개했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죠. 코스닥 지수는 1년 3개월 만에 최저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중 2660선까지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267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도와 개인의 순매수가 경합하는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기관이 오후 들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다행히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방어했습니다.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들은 삼성 SDI를 17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카카오뱅크고요. 3위는 포스코 있습니다. 2위에는 현대차가 순위를 메웠고요. 1위는 크래프톤이 차지를 했습니다. 1위의 크래프톤은 지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달부터 크게 하락을 해왔죠. 이처럼 공모가 절반 수준까지 내려앉았던 크래프톤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서 대외적인 호재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업계에선 인도 정부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관련 기업들의 어플리케이션 유통을 금지하면서 크래프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시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의 현대차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건데요. 주가는 올 들어서만 무려 14% 가까이 떨어지며 17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의 현대차가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해서는 먼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수급 정상화 시기는 3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내달 초죠. 예정된 CEO 인베스트데이 이벤트가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5위입니다. 4위에는 에코프로 있고요. 3위는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2위에는 컴투스 담겼고요. 그리고 1위에는 LNF가 2거래일 연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이 위메이드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난 10일 하한가에 근접한 이후 연일 하락세를 탔던 위메이드죠. 엊그제 반등한 데 이어서 2거래일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 유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를 단순 감기로 바라보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꺾이며 개발 업체 주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탑5입니다. LG 생활건강이 5위입니다. 4위 현대차 자리했고요. 3위는 아모레퍼시픽이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LG 에너지솔루션, 1위는 삼성전자가 2거래일 연속 담겼습니다. 네, 지난 1월이죠. 실적 부진 우려로 동반 급락한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급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에 비해서 LG 생활건강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이 명암을 가른 것은 화장품 사업 부문의 실적 성장 모멘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달 들어서 16% 상승했죠.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란 분석이 영향을 줬는데요. 특히 면세점과 이커머스 시장에서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상승한 점이 긍정 포인트입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지난달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역시 지난해 증가하는 실적 성적표를 손에 쥐었죠. 다만 4분기 실적에서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점이 눈에 띄었고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이 기저효과로 인해 기존에 강력했던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도 보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5위입니다. 4위 위메이드 있습니다. 3위는 SM 담겼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펄어비스가 함께 매수세 받으면서 1, 2위권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매출 증대와 더불어서 중국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 기대감에 장 초반에 7%대 상승했습니다. 이날의 주가 상승은 중국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펄어비스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70% 넘게 줄어든 부진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하락을 면치는 못했죠. 그래도 향후 검은 사막의 중국 출시뿐 아니라 추가 신작과 또 메타버스 사업을 통해 주가 개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카지노주죠. 롯데 관광개발을 소개했고요. 이 제주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현재 보유 중인 기업입니다. 종가는 17,400원, 목표가는 21,000원입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블록체인 사업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컴투스 홀딩스를 공개했고요. 이 자체 코인을 발행했고요. C2X 코인의 상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종가 126,500원, 목표가는 15만 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견수 매니저는 농산물 가격 상승의 수혜주 안에서 대표적인 비료 관련주죠. 남해화학을 보고 있습니다. 종가는 9,340원,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최현동 매니저는 K배터리 안에서 소재주에 집중하자면서 국내 1위의 전해액 업체입니다. 엔캠을 소개했습니다. 이 기업은 가장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인데요. 종가는 96,200원, 목표가는 13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정석일 매니저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또 실적주에 집중하자면서 실적이 탄탄한 실리콘 고무 제품 판매 업체입니다. HRS 소개했습니다. 종가는 7,530원, 목표가는 8,500원입니다. 네, 황대현 매니저는 모빌아이 관련주죠. 칩셋미디어 뽑았고요. 이 기업의 비디오 IP 기술은 앞으로 더 다양한 기술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칩셋미디어는 종가 19,100원, 목표가는 21,300원입니다. 네, 고강현 매니저는 솔트룩스에 대해서 메타버스 자율주행에 적용 가능한 비디오 IP에 대한 향후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솔트룩스의 종가 보고 있는데요. 13,050원이고요. 목표가는 14,600원입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는 북미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 속에서 앞으로 글로벌 피부 미용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봤습니다. 종가는 7,390원, 목표가는 8,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드헤드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또 기분 좋게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심상치 않죠. 일시적인 반등일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서서 대한항공을 소개해드렸죠. 네. 저희 차트 보면서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해도 웬만하면 다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수익이 많이 날 것 같고 대한항공 이제 리오프닝인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뭐 이제 이미 나왔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영업이익 1조 5천억이면 뭐 사상 최대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주가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주가의 반영이 된 건 진짜 소용이 없겠죠. 보시면. 네,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오늘은 대한항공 함께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매니저님, 제가 네. 오늘 머리에 알사탕을 주렁주렁 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알사탕이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한 5개인가 6개인가 달려있더라고요. 네, 제가 당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특별하게 또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로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 열어보시죠. 네, 오늘은 2차 전지 폐배터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또 폐배터리 재활용 핫하죠. 네. 오늘 기업들 특별한 뭐 모멘텀이 있을까요? 오늘 기업은 일단 슈퍼 실적에다가 당기 순이익이 슈퍼 흑자 전환에다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폐배터리가 지금 네. 2차 전지가 2018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배터리잖아요. 네. 그전 이제 전기차 심장이죠. 그쵸. 석유를 대체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LG하고 SK하고 삼성하고 현대가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1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배터리 시장을 아직 선점을 못했어요. 네. 이거 선점하기 위해서 4개 회사가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4개 기업이 이걸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시스템과 중소기업과 지방자치가 결합을 해서 연기를 해서 글로벌 1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이 4대 기업이 배터리 부분에서 협업을 하는 건 또 이번이 처음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6배 정도 이제 아직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더 중요한 게 안 나왔고 당기순이익이 슈퍼 흑자 전환한 기업인데 국내 유일의 좀 힌트를 드리자면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이죠. 거기에 관련해서 2차 전지 원료물질 개발 회사입니다. 이 종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저기 아주 중요한 회사니까 이제 코스모 화학입니다. 네, 이번 달 들어서 최근 상승했던 이유도 이 폐배터리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오늘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모화학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8% 상승하고 있습니다. 12,7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 경쟁사가 없는 또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한 메리트 같은데요. 저희 목표가 어디까지 또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수입하는 회사 빼놓고 국내 경쟁사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드리도록 하겠는데 하여튼 매출도 50% 나오고 영업이익이 60%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70억으로 슈퍼 흑자 전환했다.
중요한 건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참고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이고요. 손절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회사도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두 번째 히든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열어주시죠. 예, 오늘은 국내에서도 1위하고 세계에서도 1위하는 회사를 준비해봤습니다. CCS, 반도체 CCS, 그리고 국내 1위, 세계 1위한 회사입니다. 네, 오늘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좋고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CCS가 근데 뭔지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CCS 하면. CCS가 뭐냐면요. 우리 반도체 만드는데 진공도 있어야 돼. 깨끗해야 되잖아. 반도체는 먼지 안 털 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회로이기 때문에. 모든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들어간 핵심 부품, 웨이퍼죠. 이 웨이퍼를 씻어주고 그리고 식감, 애칭해주는 거죠. 깎아주고 씻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항약품입니다. 예, 국내 유일, 글로벌 세계 1위예요. 그렇다면 이미 많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일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삼성하고 당연히 SK 하이닉스 공급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 당기순이익이 나왔네요. 4분기가. 당기순이익도 한 2배 이상이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한 60% 정도, 66% 정도 증가하고요. 종목명은요, 성장하고 있는 회사, 반도체, 국내 1위, 세계 1위, STI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이 공개됐습니다. 네로라는 반도체 기업들이 믿고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희 투자 포인트 들으러 가겠고요. 그 전에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 현재 4.2% 상승하고 있습니다. 17,3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STI도 그동안 이제 코스모 아까 하악도 맞췄는데 STI도 주가가 안 좋아서 흘러내린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아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함께 가격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오랜만에 상승장인데요. 이 안에서 또 큰 수익 나시길 바라겠고요. 매니저님 오늘 두 종목 좋은 종목으로 소개해 네. 주신 만큼 끝나고 알사탕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